수많은 독립기사들이 순환을 겪었고 목숨을 잃은 역사의 현장. 이곳은 1908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1987년 11월 폐쇄될 때까지 80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하였다. 옥사는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수감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형 형태의 감옥으로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배에 맞섰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다면 해방 후에는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혔던 역사의 현장. 경성감옥, 서대문 형무소, 서울 형무소,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한 뒤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의 독립군은 하나의 단체라기보다는 일제에 저항하거나 교전한 여러 군사 조직의 통칭이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으나 사실 사료상에 남지 않았거나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독립군 단체들도 많았다. 일제의 강점에 대항하여 구국의 길을 나섰으나 이곳에서 형장의술로 사라진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죽하면 통곡의 미루나무로 이름을 붙였을까.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일본인과 함께할 수 없어 의병을 일으켰고 경성으로 진격했다. 왕산 허위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였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와 후손들에 대한 의무다. 임진왜란 중 조선을 정복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은 312년 후 다시 들어와 그들의 꿈을 이루었다. 나치에 협조한 프랑스 사람들은 충분한 죗값을 하였다. 사법적 숙청으로 35만 명 중 독일에 협력한 사람 12만 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3만 8천여 명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다. 부역자 재판소에서 모두 6천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공민권 박탈을 받은 이도 5만 명이 넘었다. 특히 문학가는 가중처벌을 받았다. 그들에 대항하여 목숨까지 바친 의인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이 협조한 사람들이 있다. 민중들의 선동에 영향력을 특히 발휘한 사람들, 그들은 친일문학가로 부른다.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는 문학과 예술이 효과가 컸기 때문 문인과 언론인을 가장 중호받을 부역자로 판단하였다. 파리의 부역자 재판소에서 작가, 언론인 32명 중 1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7명이 처형되었다.
우리의 친일파와 친일문학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청사는커녕 버젓이 시인 활동을 이어갔고 6.25 전쟁 중 점령한 북한에 동조하고 부역하는 일까지 있었다.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얻은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을 찬양하는 불행한 일이 친일문학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항일전선이 있었지만 변절하여 친일에 앞장선 김동인 시인, 고독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여 한국 문학에 이름을 남긴 노천명, 한국 근대시에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겼지만 친일파의 이름을 얻었다. 우리 문학에 큰 획을 그은 사람. 미당의 시비는 전국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있지만 그 시비는 철거하거나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아낸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미당 서정조 시인. 전문 시절 어쩔 수 없는 친일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해바라기 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당 서정조 시인의 고향 고창에서 새 인물을 만난다. 보통 그 고장이 배출한 인물이 있을 경우 그 이름으로 도로명을 정한다. 서울의 인천로가 고대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었지만 고창의 인천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친일 행위를 한 인천 김성수의 호를 딴 인천로. 서울에서는 폐지되고 고창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천 김성수가 태어난 마을. 고창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맞기는 하지만 친일 행위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다는 큰 문제가 있다. 호남의 거부였던 아버지 경중과 어머니 장은고씨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외 3명의 형은 모두 어릴 때 죽었고 3살 때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기중의 양자가 되었다. 인천 김성수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704명의 명단에 올랐다. 친일 행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생가가 고창군 봉안마을에서 전라북도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뜻있는 사람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여전히 반민족 행위를 미화한 간판이다. 식민사관에 버젓이 협조한 사람들의 가혹. 대대손손 영화를 누리고 그의 흔적까지 미화되고 있다. 인천의 생가는 개항 전후 만석군 집안의 전형을 보여주는 저택. 문간채와 사랑채, 안채를 두루 갖춘 양반 가옥 2채가 앞뒤로 연이어져 있다.
거대한 살림집. 이곳에서 인촌 김성수와 수단 김현수 형제가 태어났다. 둘의 생애를 제외하면 우리 현대사가 밋밋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거물들이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물구나무 서도록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점. 기업과 교육과 언론이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의 활동은 다양하다. 가난한 선비 집안을 조상으로 둔 김성수, 김현수 형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동시에 장악함으로 거대한 재산 축적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특성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뿐만 아니라 김성수 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재벌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인촌의 집안은 정치와 경제, 양쪽을 직접 장악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1962년 3월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이 주서되었지만 그 영광은 취소되었다. 김성수, 김현수 형제의 발자취는 우리 근현대사의 굳건히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들이 이룬 업적이 있다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나라를 배반한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후광으로 이룬 지금의 자리에 있는 후손들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들이 친일을 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식민사관과 싸운 사람이 있다. 둘 다 고창에 배출한 인물인데 친일파의 고래등 같은 집과 식민사관과 맞서 싸운 경제학자의 집이 비교된다. 선운산이 보이고 인천강이 바깥으로 감싸고 있는 땅. 전라도 8대 명당 중에 3곳이 반암마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반암마을은 신선이 놀러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천혜의 성지다.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이 저마다 전설을 안고 있다. 이 마을에서 배출한 최고의 인물 인촌 김성수 생가와 매당 서정주 생가는 자주 들러보았지만 반암마을은 처음이다. 백남훈 선생은 이곳에서 태어났다. 고창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입에 쉽게 올리지 않는다. 백남훈 선생은 북한 정권 수립에 협력했지만 모든 교과서가 일제의 식민사관에 맞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불세출에 학자로 인정하고 있다. 70년 동안 금기시된 그의 이름을 해방시킬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문제 삼으면 공과 과를 함께 보라면서 월북한 독립운동가에겐 이름조차 언급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남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친일파로 우리 흑역사를 만든 사람의 생가와 그만한 인물이지만 월북한 학자라는 이유로 생가는 폐가가 되어 쓰러져 가고 있다. 고창에 인물 중에 시문학가가 있다. 일제에는 시로 협력하여 친일파가 되더니 해방 후 독재 정권의 고개를 숙였다.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고 결국은 대통령의 예우까지 박탈한 사람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 미당 서정조 시문학과는 시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찌웠으나 역사의 오점을 남긴 미당 서정조 시인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미당 서정주 선생. 미당의 생애 85년. 시의 생애는 습작을 포함해서 70년. 파랑과 곡절 많았던 이 땅에서 그는 70년간 시를 써왔다. 시집만 15권, 발표된 시만 1000편이 넘는다. 이러한 장수성과 다산성은 그의 특출한 언어적 재능이 있었을 것. 젊은 날 그의 시에서는 열정이 넘치는 활력이 있었지만 실제 그의 삶은 방황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시대에 대해서 체념하기도 하고 삶의 설기를 배우려고 애썼으나 일본 제국주의라는 강자 앞에서 흐트러지고 말았다. 미당의 친일. 일제가 쓰라고 해서 썼다지만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라 친일을 했다는 그의 변명은 진실성이 없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을 이렇게 찬양했다. 미당은 문학가로서 언어와 시에서 많은 평가를 받았다. 후학들은 문학가로서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의 친일 행각에 드러나지 않은 애비는 종이었다는 그의 시, 자화상을 보면서 그 부끄러운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살아온 삶의 무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 아쉬운 일이다. 미당은 가족을 유난히 사랑했다. 부인을 그의 시에 자주 등장시켰다. 노후엔 기억력을 잃지 않도록 세계의 높은 산을 모두 외우기도 했다. 노력파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외운 세계의 산은 1628개, 모두를 암송했다. 미당 서정주 시인. 일제강점기 강주 학생 한일운동에 동참했고 1주년 기념식을 주무했다고 구속되고 퇴학당하는 시련도 있었다. 사회주의 이념에 감화돼 빈민운동에 투신했을 때 하숙집에서 나와 빈민굴에 생활했다. 장티푸스에 걸려 고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이력도 있다. 잘 드는 칼이 더 위험하다고. 지극히 고운 결이 더 많은 것을 해친다고. 그런 천재적인 시인이 일제에 부역하는 시를 썼다면 청년 학생 동포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일제는 서정주를 선택했고 미당은 그렇게 응답했다. 해방 후에도 그의 권력 지향성은 계속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자청해서 썼고 5.16 군사 반란을 민족의 소망이 반영된 혁명이라고 찬양했다. 베트남 참전을 독려하는 시까지 썼다. 1980년 강주를 학살한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는 TV 연설을 했고 전두환 생일에는 생일 축하시를 썼다는 해바라기 시인. (63년을) 함께 산 부인이 세상을 뜨자 곡기를 끊고 같은 해 12월 하늘로 함께 돌아갔다. 나에게 친일문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총독부의 요구대로 작품을 쓴 일이 있다.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젊은 그 시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새삼 아픔으로 다가온다. 친일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것을 어처구니라고 해야 할까? 누구는 미당을 말할 때 시를 팔고 영혼을 팔았으며 그 고집의 대가는 달콤했다고 했다. 누구는 서정주를 말할 때 시인 서정주와 인간 서정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민중을 팔고 권력을 팔아서
호사하면서 천수를 누렸다. 전국의 서정주 시인의 시비가 절거되고 있다. 업적과 인간을 달리 보기에는 친일파 그들의 반성이 없고 우리는 성숙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의 반성과 용서로 화합된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